오늘장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딱 세 가지만 골라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좀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투자하시는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들 짚어드리겠습니다. 3포인트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봅니다. 한 주 전 이 시간에 2차 전지가 기로에 서 있다.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주가 지난 지금 2차 전지는 고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10월 달에 주도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현재 반도체에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는 한데 아마 뭐 나쁘지 않게는 나올 거거든요. 나쁘지 않게는 나올 텐데 최근에 마이크론이 워낙에 이제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HBM이 견조하다. 굉장히 이제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실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서 기대감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약간의 이제 실망감이 감돌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는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는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내에서 계속해서 주도주를 선별을 해내주시면 된다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호재가 나온 것이 테슬라가 LG에너지솔루션에 4680 배터리를 주문을 했다라는 소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12월 달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훈풍이 불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이제 이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전체적인 대형주보다는 오늘은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상당히 좀 눈에 띄거든요. 특히나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이 좋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서 역시나 이제 또 4680 배터리 쪽에서는 또 가장 크게 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윤성 FNC라든지 혹은 이테크, 한빛 레이저 등등 해서 장비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한 3주 전, 한 달 정도 전에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 부품의 압박이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공화당 쪽에서 IRA 법안을 강화하는 것이 또 이제 발의가 됐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중국산 이 부품이 들어간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강하게 매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또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결론적으로 2차 전지 소부장 기업들이 상당히 또 반사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게 되면 대형주보다는 소부장 쪽이 조금 더 강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나 혹은 포스코 그룹주들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말씀을 드릴 때 가격 분기점이 존재하고 이 가격 분기점에서 앞선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정말로 이제 강력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대형주 쪽은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가격 분기점을 소화해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모습이죠. 다시 한번 가격 분기점 42만 원에서 43만 원 구간까지 재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구간을 소화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여전히 이 매물 구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구간이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2차전지 대형주 쪽에 대해서 접근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 가격 분기점을 확실하게 소화해주는 짓을 봐야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들도 모두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구간 가격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매물 구간을 소화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내는지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강조드리는 현재 이 가격 분기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화가 되는지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더 이 2차 전지가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2차 전지 중에 현재 어느 정도 덩치가 큰 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접근하셨거나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가격 분기점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흐름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8개월 정도 만에 가장 큰 수급이 또 오늘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TCC 스틸도 가격 분기점이 존재하죠.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약 한 5만 원 구간에서 약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앞선 구간에 워낙에 또 이제 두텁기 때문에 살짝 윗꼬리를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오늘의 수급이 충분히 저는 의미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소화하러 갈 확률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지금 현재 본다라고 했을 때 무언가 대형주 쪽은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격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소부장 쪽은 확실하게 훈풍이 좀 퍼져나가면서 수급을 좀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가격 분기점, 매물 저항 구간을 잘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무언가 대형주보다는 소부장 쪽이 조금 더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소부장 쪽에서 확실하게 이제 이 미국의 본거지 혹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진출 기지를 지어놓고 이번에 관세 압박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준비를 계속해서 하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2차 전지 쪽은 저는 계속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갈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좋죠. 전체적으로 좋은데 지금 현재 구간대는 소부장을 조금 더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대형주들은 지금 내 종목이 어디쯤 와 있나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매물대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소화하고 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은 좀 주춤될지 이 부분 판단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2차 전지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전고체 쪽인데요. 여러 번 이 시간에 좀 강조를 해주셨죠. 2차 전지 소부장 섹터 내에서도 전고체를 봐야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 해주셨는데 워낙에 오늘 같은 날은 전체적으로 오르고 특히나 뭐 4680 때문에 이 배터리 케이스 만들고 이쪽이 조금 더 에너지가 좋기는 합니다. 뭐 리튬 쪽으로도 글로벌 뉴스가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전고체 배터리를 주목해야 된다. 그 이유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오늘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려면 전고체 쪽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또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시장에서 다 같이 가기가 힘든 환경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지수가 확 끌어올려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 중인데 이번에 중동에서도 무언가 전운에 대한 분위기가 감돌고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무언가 지수가 확 끌어올려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박스권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또 최근에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또 좋은 상승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고체가 그러한 경우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을 쏟아낼 만한 이슈들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이제 또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결국에는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배터리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필연적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결론적으로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양산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우리 기업들이 해 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2차 전지 쪽에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전고체 쪽은 결국에는 2차 전지 내에서 가장 크게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은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전고체를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 보실 거면은 전고체를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장 또 크게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 원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게 9월 24일 화요일 날이었죠. 약간 13,000원 초반대 구간에서 안내를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도 전고체 배터리가 2차전지 내에서는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000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한농화성도 마찬가지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이 2차전지 새로운 이제 신흥 스타들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코칩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그림이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코칩 같은 경우에도 약한 화요일 정도 구간에 이 정도 구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을 밀어놓고 있기 때문에 코칩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충분히 재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탄력이 상당히 또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2차 전지를 볼 때 전고체 배터리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내에서 가장 또 강력하게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섹터군 내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느 정도는 이 전고체를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혹은 한농화성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현재 대장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원준으로 대장이 바뀐 상황이죠. 그러면서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렸었던 새로운 신흥 스타들 한번 이제 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쪽엔 또 접근 가능한 종목에 어떠한 종목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부장에 집중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도 종목 고르기 좀 힘드시다면 전고체라는 키워드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님의 시각을 좀 들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개별주를 주목하라 박스권에서의 전략입니다. 개별주 너무 많죠. 게다가 어떤 쪽을 보실지 그리고 같은 섹터라 하더라도 종목별로 요즘 온도차를 보여주는 그런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알려주시면은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주를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뭔가 이제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번에 이제 이 글로벌 시장이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간밤에 고용 지표가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 장도 반등이 나왔고 오늘 우리 시장도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번에 연준에서 시사한 부분이 여론적으로는 금리나 B컷에 대한 부분보다는 차분하게 이제 또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무언가 시장을 확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제한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시장을 접근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을 선별적으로 뽑아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잘 선별을 해야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게 4분기 시장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은 힘들 겁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대감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은 힘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주도주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주를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게
이번 주에 특히나 저번 주죠. 저번 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이 개별주 중에서 상승이 잘 나왔었던 종목군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뉴프렉스라든지 혹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맥스트라든지 이런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메타의 이제 이 VR 안경 개발 소식에 따라서 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메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상당히 저가에서 강력한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이제 이 3,000원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줬는데 4,500원 구간까지 오늘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저는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년 정도 만에 굉장히 가장 큰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의 주목도를 확 끌어올렸다라는 부분이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주도주가 무언가 계속해서 치고받는 그림을 간다라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수급을 좀 넘겨받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상반기 생각해보면 반도체가 계속해서 치고 가는 그림, 뭐 작년 상반기 생각을 해보면 2차전지가 계속해서 치고 가는 그림이 나타났었는데 결론적으로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주도주가 계속해서 수급을 넘겨받는다라기보다는 무언가 이제 다른 주도주 쪽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다른 주도주 쪽으로 또 상승률을 넘겨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즉 주도주 한 섹터가 계속해서 치고 나간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여러 주도주 종목군들이 수급을 넘겨받는 그런 그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들고 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섹터군들을 골라서 그 섹터군들 내에서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개별주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좋은 수급을 받아주면서 상승률이 남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이 저번 주에 메타버스처럼 계속해서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면서 개별주들이 또 새롭게 4분기에는 순환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여러분들이 또 계속해서 시야를 좀 넓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개별주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떠한 이제 호재에 힘입어서 전체적으로 저점에서 상당히 강력한 수급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아마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러 후보군들이 될 수가 있겠죠. 미국 대선 관련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OLED 쪽도 될 수가 있겠죠. OLE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대한 준비가 진행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군들을 여러분들이 뽑아 놓으시고 그러면서 그 섹터군 내에서 수급을 굉장히 크게 받아주는 종목군들을 한번 또 후보군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스튜디오 미르를 뭐 최근에 계속해서 좋게 봤었던 부분도 결론적으로는 상장 이후에 또 가장 크게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수급은 남다르다.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꾸준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주도 분위기를 가져가는 가운데 우리가 개별주들도 꾸준히 봐야 된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가 모두 다 2차 전지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하나 좀 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주 준비하셨다고요. 네, 일단은 제가 저번에 이제 2차전지 전고치 이야기할 때 라이징 스타 이제 또 새 종목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원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원준 후보군을 한번 보셔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코칩 말씀드렸었습니다. 코칩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고 나서 약 한 15% 정도 바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의 흐름을 보니까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칩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 있죠. 제일 MNS입니다. 제일 MNS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한번 눌릴 때 모아가시면 충분히 또 전고치에 관해서 좋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라는 부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가장 크게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차전지 내에서는 계속해서 또 좋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 내에서 또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JLM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저점에서 연속적으로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또 수급을 밀어 넣어주면서 현재 10,000원 초반대 구간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기존에 가던 종목군들보다는 새롭게 또 떠오르는 종목군들이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계속해서 이제 수급을 받아주는 쪽이 전고체 관련해서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JLMNS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믹서 라인업을 구축을 하면서 뭐 전고체형 믹싱 장비 쪽에서는 또 국내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그런 또 어느 정도 지위를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니까 현재 상황에서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JLMNS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원준이나 코치 같은 이런 종목군들처럼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LMN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또 못하시고 계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출발하지 않았으니까 출발할 수 있는 종목 후보군으로 한번 또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다시 한번 JLMNS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4% 오르면서 13,250원인데요. 13,260원, 70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약 한 14,000원 정도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눌리는 구간이잖아요. 계속해서 10,000원 초반까지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16,000원 그대로, 손절가는 10,000원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차전지 지금 뭐 LNF나 이런 종목군들 10% 이상 오르는데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럽고 없으면 뭔가 좀 소외될 것 같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들까지도 계속해서 아직은 좀 눌려있지만은 충분히 잠재력 있는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 소개를 쭉 해주셨어요. 오늘의 추천주까지 기억해 둘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3포인트의 김영규 전문가였습니다.